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황보선입니다. 어제 열린 대검찰청 국감 예상대로 대목이었습니다. 예상대로 윤석열 검찰총장 법무장관의 부하 아니다라며 하고 싶은 말 많이 했습니다. 예상대로 윤 총장 말들은 추미애 법무장관 맞불로 났습니다. 감찰 지시도 새로 내렸습니다. 그런데 박순철 서울 남부지검장의 사의 표명 소식은 윤 총장에게도 예상 바뀌었나 봅니다. 박 지검장이 이른바 추미애 사단으로 분류된 인사였기에 더 그랬나 봅니다. 예상 밖의 일은 최근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한 사례가 급증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6일 이후 무려 28명이 사망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 일어나면 긴급 대처해야 되죠. 예를 들면 음용수 적합 판정 받은 약수물도 탈난 사람이 생기면 원인 규명에 앞서 일단 약수터 폐쇄해야 합니다. 독감 백신 접종 일시 중단하라는 요구가 나온 것도 이런 이유로 보입니다. 오늘 출발 새침에서 다룰 이슈들입니다. 오늘 쌀쌀합니다. 밤 되면 더 추워진다고 합니다. 늦가을 추위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10월 23일 금요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여의도 중계석 시간입니다. 여의도 정치 상황을 누구보다 명쾌하게 풀어주실 두 분 함께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설훈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민주당의 설훈입니다. 네,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 함께하십니다. 네, 국민의힘 홍문표입니다.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네네. 지금 설훈 의원께서도 복장이. 네, 예. 저도 코트를 입었다 지금 벗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 오후에 또 일정도 또 추운 곳에서 있다면서요? 네, 오늘 판문점 가는데 네. 추울 것 같아서 코트를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밤에 더 추워진다고 하니까 건강들 글쎄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 국감장 풍경, 예, 시작부터 사실은 색달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밤 1시 늦게까지 했어요. 예, 예. 전 뭐 영상으로 봤는데 유튜브로도 네, 네. 보고 예. 일부 TV 중계하는 것도 봤는데 초반에는 뭐 윤석열 총장이 큰소리 땅땅 치고 예. 나는 누구 부하 아니다. 네. 뭐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했는데 네. 후반으로 갈수록 검찰의 민낯이 다 나왔어요. 야, 이거 큰일이구나. 네. 그래서 이거 그대로 두면 큰일 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참 절감했습니다. 국민들이 이거 다 보시지는 못했을 텐데 내용들을 보니까 검찰이 이거 정말 공수처 안 하고는 안 되겠구나 하는 거를 전 뭐 절감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따지겠습니다만은 네. 윤석열 총장이 뭐 부하 아니다? 네. 이런 참 물론 상급자 하급자 관계에서 하급자가 아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표현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나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 엉터리 법 위반이에요. 네. 법에 검찰청법에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어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예, 검찰이 이대로 둬가 이 나라가 되겠냐?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반에는 윤 총장이 땅땅거렸지만 후반 갈수록 어제 국감장 검찰의 민낯이 드러났다 이렇게 결론 내리셨습니다. 예. 네. 홍문표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뭐 정치권에 좀 오래 있었습니다마는 네. 이렇게 추한 그리고 국정감사답지 않은 네. 그런 소위 국정감사가 마무리 단계에 가는 것을 보고 네. 좀 마음으로 아팠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뭐 이미 그 생각에 따라 조금씩 해석은 달라도 어쨌든 김봉현이라는 이 참 시대의 사기꾼에 걸려가지고 예. 제일 먼저는 청와대 5천만 원 네. 뭐 강기정 이렇게 네. 터뜨려서 네. 그다음에 여당의 또 의원들 줄줄 또 이름대고 네. 그 효과가 별로 없었어요. 또 야당으로서의 공격용으로만 이렇게 봤던 그것이 이제 불거지자 그다음에는 또 검찰도 문제가 있다. 야당도 문제가 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파일을 키워가지고 예. 자기 이제 주가 지금 이 소위 쇼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여기에 이제 추미애 장관이 겁도 없이 같이 또 대들어갖고 편을 네. 들어주고 또 대통령은 가만히 계셔야 되는데 네. 또 뭐 추미애 장관을 또 거들어주고 이래갖고 이것이 이제 전국의 우리 국정감사의 마무리가 예. 아주 혼란스럽게 이제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어제 그 상황을 보고 참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죄송하고 예. 또 이러한 전국 상황이 문재인 정권의
1년 남은 마지막에 이 흐트러진 국정이 아닌가 네. 이렇게 총체적으로 큰 안타까운 생각을 갖습니다. 네. 홍문표 의원께서는 사기꾼의 쇼에 빨려드는 이 상황 그리고 그 때문에 오직 국감 추한 국감 같지 않은 그런 풍경을 자아냈다. 그래서 가슴 아프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아까 서른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제 초반에 저런 얘기했죠.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그랬더니 이제 오후쯤에 또 추미애 총장은 법상 장관의 지위를 받는 공무원이다. 이렇게 반격했습니다. 자, 네. 이 공무원이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렇게 표현한 것, 일테면 윤석열 총장이 부하 아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도 이게 그 국감장의 국민을 상대로 해서 표현 방법이 거칠고 말이 안 되죠. 그거는 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하급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이 진짜 맞느냐? 검찰청법 8조에 보면요.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 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상급자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당연히 지휘 받아야 돼요. 법이 그렇게 지휘 감독한다 되어 있는데 당연히 하급자예요. 자기 말로 부하예요. 그거 아니라고요? 부하 아니라고요? 검찰청법을 그러면 대놓고 무시하는 겁니까? 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법 위반이에요, 이거는. 본 의원이, 죄송합니다. 제가 볼 때 이 얘기는 검찰총장이 몰랐을 수가 있다면 검찰총장 자격이 없는 거죠. 이 법 규제를 검찰청 8조에 나와 있는 분명한 이 기준을 몰랐다면 그 말대로 하면 몰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의를 해석하면은. 악의로 해석하면 알고도 이 법 자체를, 이 법 조항 자체를 깔고 뭉개고 법 있으나 마나 나는 내 마음대로 한다. 이런 결과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 법 부하 아니다 하는 얘기는요. 분명한 위법입니다. 검찰법 8조를 정면에 대놓고 부인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따라서 검찰총장으로 자격이 없어요. 간단합니다. 무슨 검찰청법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 돼 있습니다. 상급자예요, 분명히. 자, 그 부하의 문제는 왜 부하라는 단어가 생겼을까 하는 문제를 우리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세계사에서도 대한민국에도 1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소위 검찰총장 지휘권 박탈 문제가 벌써 3번을 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벌써 3번을 했어요. 뭐 조자령에 헌컬 쓰는 것 무섭지 않다고 지금 국민들이 이 부분을 이제는 놀이개로 보는 거지 그렇게 두려워서 이 큰 고난으로 보질 않아요. 그러면 이것이 단초가 돼서 말이 돼서 이제 국정감사까지 왔는데 부하 얘기는 이게 일본 시대 때 가장 많이 쓰던 용어인데 이 용어가 지금 나오게 된 동기는 나는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은 아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 용어를 썼는데 그렇게 저는 좋은 용어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나 이 용어를 쓰기까지의 이 소위 윤석열 총장의 고충과 애로와 수모 이거는 어떻게 사람을 거기 앉혀놓고 3번씩 한 뭐 일주일 내지 열흘 한 번씩 말이요. 검찰 지휘권을 폐쇄시킨다. 이거는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당하니까 사람은 무슨 일이 있을 때 제일 먼저 정의롭고 그다음에 개인 감정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내포된 자기는 말이라고 했을 것이다. 이래서 검찰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 이야기를 아마 이야기하다 보니 이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뭐 서 의원께서 뭐 몇 조 매당 하는데 이건 거기에 지금 부합돼서 용어를 놓고 따질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른 의원께서는 이제 윤 총장의 발언 자체가 위법이다 말씀하셨고 홍표 의원께서는 사실은 이 부하란 말 자체가 물론 이제 지금 쓰기에는 적합한 단어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윤 총장의 뭐랄까요 그동안의 뭐 애로 수모 이런 게 담겨 있다 이렇게 이해한다 말씀이시죠? 추미애 장관이 지금 이 감찰을 하라고 한 부분은 뭐 그 내용이 하나하나 다 정확한 이야기들입니다. 일테면은
김봉현 씨 2차 이 진술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게 A4 용지로 16장입니다. 제가 예. 봤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보니까 검찰 상대로 해서 세 사람 검찰과 변호사 해서 예. 향응을 베풀었다. 네. 1,000만 원 상당의. 그 사실로 나왔습니다. 가서 다 조사했습니다. 검찰에서. 조사를 했는데 이거를 깔고 뭉갰습니다. 검찰총장이. 어제 국정감사 할 때 보니까 예. 어제 깔고 뭉갰어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런 검찰이 비리가 있었으면 당연히 그 비리에 관계된 사람은 자천을 시키든지 적절한 법률적 조치를 했어야 합니다. 작년 4월이에요. 올 4월이에요. 예. 그런데 안 했어요. 안 하고 그중에 한 사람을 이 라임 사건을 책임자로 앉혔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검찰총장이 그렇기 때문에 검찰총장은 이 사건에 손 떼라는 얘기는 딱 맞는 거예요. 법무부장이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예. 몰랐으면 모르지만은 다 드러난 사실인데 그러면 감찰해서 안 하겠습니까? 이 감찰 자체가 정당한 거예요. 예. 그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1,000만 원 향응을 룸사롱에서 했다는 건 사실로 드러났고 그리고 그 향응을 받은 사람 중 한 사람이 지금 라임 사건의 책임자로 가 있고 이런 구도인데 그러고 한 지시를 한 걸 검찰총장이 알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을 그냥 둘 수 있습니까? 제대로 자기 역할도 안 하고 그냥 역할을 안 한 정도가 아니고 향응을 받은 그 사람 중 한 사람을 책임자로 올려놨으니 수사 책임자로 냈는데 이게 검찰총장이 할 일입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예. 당연히 감찰 받아야 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당연히 감찰을 받아야 된다. 당연히 받아야 되죠. 맞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 나올 겁니다. 지금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제가 지금 지금 여의도 그 중계에서 지금 진행 중인데요. 잠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0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과 토론을 하고 있는데요. 청취자 여러분께서 의견 주시려면 샵 0945번 우물장자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여러분의 의견 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홍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저도 1차, 2차 이 김봉현 씨의 서류를 편지를 봤습니다. 네. 지금 서류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조금 그보다 큰 차원의 정치적 문제며 사실적인 문제를 오늘 이 방송에서 이미 나왔다면은 저는 다뤄야 된다고 보는데 그 첫째가 지금 서류원 말씀이 그러면 김봉현의 사기꾼 얘기를 지금 믿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거는 맞고 그러면 어제 남부지검장인 박순철 이 지검장이 사표 내면서 그 사표의 사유서 그거는 또 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누구 얘기를 지금 믿을 거냐 이게 이제 국민의 관심사인데 지금 사기꾼 얘기를 그럼 믿는 여당이 돼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돼서 되겠어요? 자기가 가장 믿었던 그 남부지검장이 추미애 장관에 가까운 분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라가 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검찰을 이렇게 부하다르듯 쑥대밭을 만들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사표를 하더라도 내가 조사했던 책임자니까 이건 아니다. 혹은 또 소위 남부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한 사유서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나오면은 지금 서류원 말씀대로 그게 반대 논리가 거기 나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누굴 믿을 거냐? 엊그저께까지 장관이 믿어서 임명했던 남부지검장을 믿어야죠. 어떻게 사기꾼 얘기를 앞에다 놓고 그걸 믿으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허물어지기까지 간 것은 저는 이 문재인 정부의 참으로 한계라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사기꾼 얘기가 더 우선해야 되고 지금 남부지검장의 얘기를 신뢰를 하지 않고 이러한 모습에 우리의 정치판은 참으로 안타까운 이런 현실을 보고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참 너무 추한 현실이기 때문에 전 개인적으로는 좀 이 문제를 참 말하고 싶지 않아요. 예, 조원님께서는 현재 사기꾼의 발언에 휘둘리고 있다. 추한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사기꾼의 발언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검증이 됐습니다. JTBC에서 그 룸사롱을 찾아가서 직원들 상대로 다수의 직원들 상대로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검찰에서 조사를 해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은 딱 잡아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감찰이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감찰이 진행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문제는 자꾸 총장을 거기다가 언론에 보도돼서 내용을 보시면 아니 총장은 지금 완전히 지금 핫바지 아닙니까? 보고를 제대로 받지도 못했고 또 받았어도 이 구두로 받은 것이 감찰된 거는 나왔고 지금 이야기고 감찰하기 전에 이미 이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남부지검장이 총 수사의 책임자인데 옷을 벗어가면까지 자기가 참 그 사유서를 써낸 걸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보면은요 지금 이 김병헌이 얘기한 거 큰 틀에서는 맞을지 모르지만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우리가 춤추고 있는 여야의 오늘의 이 창극은 참 이거 이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보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네. 이게. 자, 윤석열 총장과 법무장관의 대결구도 이건 여기까지만 좀 얘기를 나눠보고요. 잠시 후 광고 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자, 2부 여의도 중계석 더불어민주당 서른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홍민표 의원과 함께 이어갑니다. 자, 이번엔 특검 그리고 공수처 얘기 좀 해야겠습니다. 그 야권에서 라임 옵티머스 특검법 국회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 합의가 없으면 이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특검 앞두고 또 어제 여야 원내대표 논의를 했는데 합의점 못 찾았고요. 자, 그럼 이거 상황 앞으로 특검 이것만 보고 봤을 때 어떻게 이루어질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없다고 봐야 되죠. 없다고 보십니까? 네. 특검을 하겠다고 하는데 네. 지금 그 본질은 이렇습니다. 사건의 본질은 이 박순철 남부지검장이 한 얘기가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 이런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이건 아니에요. 네. 검찰이 정치를 덮으려다 실패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거꾸로다 말씀입니다. 거꾸로 검찰이 정치를 덮으려다가 실패한 사건입니다. 실패가는 이런 이 상황입니다. 사건이라기보다도 검찰 권력과 정치 권력이 있는데 그동안에 검찰 권력이 과도하게 폐해를 일으켰다는 건 모든 국민이 오랫동안 봐왔습니다. 그 정당하게 나란 게 지금 김봉현의 이게 이 자기 주장입니다. 그런데 국민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서 과거부터 검찰 개혁하자고 했고 지금 검찰 개혁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 꼭대기에 누가 있느냐? 검찰총장이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 옆에 누가 있느냐? 야당이 있습니다. 이런 구도입니다. 검찰총장과 검찰과 야당이 하나가 되고 그걸 개혁하고자 나서는 게 국민과 여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구도에서 어떻게 정리될 것인가 정리해야 합니다. 공수처 지금 법 만들자고 했습니다. 야당이 죽자고 공수처장 임명을 지금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안 되는 이야기죠. 국민이 원하고 있고 오랫동안 여문인 검찰 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못하게 지금 방해하고 있는 세력이 검찰과 야당입니다. 이 구도가 깨지지 않으면 대한민국 앞으로 못 나갑니다. 그래서 아마 국정감사 끝나고 나면은 이게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대로 가면은 공수법도 그냥 모효화되고 그리고 공수처를 하라고 하는 국민들의 예망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대한민국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합니까? 국감이 끝나면 결단 내려야 한다. 무슨 결단 말씀이세요? 내려야 한다고 봐요. 공수처법 개정해서라도 공수처장 임명하고 공수처 출범하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26일로 낮춰서 26일 끝나니까요. 뭐 11월 달쯤 되겠죠. 시부가 판단하겠습니다만 전 개인적으로 그런 열망을 강력하게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검은 어제 제출됐지만 특검법은 이거 성사될 가능성은 좀 거의 없다고 보시는 거냐? 그러니까 결국은 공수처로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고. 홍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특검법을 여당이 반대하면 어렵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건 저도 시인을 합니다. 이 문제는 정치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여야가 하고 그것이 안 풀리면 국민에게 도소를 하는 겁니다. 국민에게도 우리는 이런 법안을 놓고 한번 호소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라임과 옥티버스 이 문제가 지금 정치권 내지 검찰에서 신뢰를 갖지 않으니까 티격태격하고 믿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검을 하자는 겁니다. 양쪽 다 정치권과 검찰이 신뢰를 못 주고 있다면은 특검을 통해서 공정성을 확보해서 하면은 이 문제 해결점이 나오지 않냐. 그래서 우리는 그 대안을 내놓은 것이고 지금 공수처 말씀하는데 이건 수도 없이 얘기한 겁니다만은 검찰이 기소권
그다음에 수사권을 다 갖고 있어가지고 검찰이 횡포를 부리고 또 잘못 판단할 수가 있으니 공수처를 만들어서 더 엄정한 소위 국가기강을 잡자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 갖고 있는 걸 공수처가 그냥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공수처가 갖고 있으면 괜찮고 검찰이 갖고 있으면 수사권, 기소권이 문제가 됩니까? 그리고 더 지금 이 문제에서 문제 제기는 검찰은 제어할 수 있는 기관이 있어요. 예. 법무부라든지 대통령이라든지. 그런데 공수처는 누구도 여기를 손댈 수가 없어요. 대통령 외에는. 예. 그렇다면 이거는 무소불위가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공수처의 기본적인 뜻이 도리어 권력자나 또 이 비리를 이 여권에 대해서 힘 있는 곳에 봐주는 공수처가 될 수 있다. 그러니 공수처도 제대로 하려면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네. 공수처도 하는 게 어떠냐. 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안도 지금 내놓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두 개 다 뭐 여권이 숫자에 힘이 있으니 이건 할 수 없다 하고 묵살을 한다면은 우린 국민을 상대로 이 문제를 하소연을 하고 국민에게 이 답을 묻는 수밖에 없다. 네. 이래서 일단은 안은 내놨지만은 지금 서류연 말씀대로 이거를 여당에서 못 받는다. 그러면 뭐 어려우면은 예. 뭐 국민 상대로 이 문제를 우리는 활동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국민 상대로 활동하신다는 거는 뭐 이런 뭐 예를 우리가 들면은 얼마 사시는 그 문제는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합니다만은 국민과 함께 이 문제를 호소하려면은 우리가 소위 지역별로 예. 우리 국민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죠. 예. 거기는 뭐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구체적으로 결정된 건 없지만은 네. 이렇게 여당이 막무가내로 숫자로 막는다면은 그 방법 외에는 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두 의원께서는 결국은 이제 이 특검이 성사될 가능성은 지금 거의 없다고 보시는 거고요. 특검을 왜 반대하느냐 예. 설명드릴게요. 예. 특검은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네. 제대로 할 거라고 봅니다. 이제는. 예. 모든 게 다 오픈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대로 하고 있는데 이걸 못하게 하는 방해가 되는 결과가 됩니다. 또 하나는 시간 끌기예요. 예. 특검 만들면 금방 됩니까? 몇 달 걸립니다 이거. 예. 수사에 착수하게 되면은 상황 다 끝나고 난 뒤에요. 그런데 검찰 하자는 거는 예. 특검 하자는 거는 하지 말자는 이야기 비슷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네, 특검은 뭐 성사 시간 끌기가 예. 되고 결과적으로 예. 시간 끌기가 되고 지금 하고 있는 검찰 수사를 못하게 하는 그리고 진실을 흐리게 만드는 네. 이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거는 맞지가 않아요. 네. 특검 정말 진실을 밝히려고 한다면은 지금 검찰을 하고 있는 걸 제대로 뚫어가지고 제대로 해라. 예. 이렇게 하고 한편으로는 공수처 만들어가지고 미진한 부분 있으면은 공수처 통해서 하도록 하고 이렇게 가야 해요. 그럼 지금 이전에 그 조혜영 원내대표가 그 이른바 빅딜 어떤 차원에서 공수처 특검 주고받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를 받겠지만 공수처 안에 독소 조항들이 있다. 아까 이제 서른 의원께서 홍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을 좀 고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정확하게 지금 네네. 원내 대표진에 네. 들어가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 내용이 어떤 건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우리 원내 대표단에서 판단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판단할 상황은 아닙니다. 정확히 네.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예. 이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 주셨는데 왜 이걸 이렇게 서둘러서 시간을 딱 정해놓고 이 안에 안 하면은 우린 밀어붙이겠다. 이렇게 공갈 협박식으로 이 정치를 끌고 가는가. 지금 첫째는 이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이제 1년 조금 더 남다 보니 어떤 계획 세웠던 것이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공수처를 만들어서 소위 권력이라는 부분을 다시 창출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쓴다. 이런 염려와 불안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끌 수 있는 게 아닌 것이 지금 간단합니다. 수사권, 기소권만 분리하자. 네. 그러면 뭐 내일이라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검찰에서 불신 가졌던 거 우리 공수처도 불신 갖지 않고 네. 국민에게 떳떳하게 하겠다. 이런 것이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 라이모고 옥테버스 문제도 네. 지금 불신이 많으니까 제3자나 그리고 명명백백한 아주 투명한 그런 특검을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양쪽 다 네. 나는 전국도 풀리고 또 어디가 잘못됐던 것을 특검에서 찾고 또 그리고 공수처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면은 국민들이 의심도 안 할 것이고 이렇게 난 이 전국을 풀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권력을 둘러싼 대통령 주변에 있는 분들은
저와 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속전속결. 우리가 숫자가 있는데 뭐 두려울 게 뭐 있냐. 그냥 안 되면은 밀어붙이자. 이건 무슨 군사작전도 아니고 네. 참난 힘의 논리를 이렇게 써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아주 깊게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이 문제는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야당이 계속해서 반대하고 방해하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와 있습니다. 뗀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오로지 야당의 발목 잡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 아닙니까? 따라서 지금은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입니다. 군사작전이 아니라 우리는 참을 만큼 참았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습니다. 더 이상 이게 지체되면은 이제는 여당이 무능하기 짝이 없다. 이 소리를 국민들은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내려서 하자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예, 자, 공수처 특검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이제 시간이 한 2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지금 얘기 좀 안 할 이제 해야 되겠는데 금태섭 전 의원이 좀 이제 탈퇴했습니다. 탈퇴 선언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 일단 홍 의원께서 먼저 말씀. 저는 한 정당에 있던 분이 갑자기 정당에 불만을 갖고 나온 데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한 정당에 있다가 탈당해서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닙니다. 네. 그러나 이제 워낙 자기가 몸담았던 정당에서 통하지 않고 또 5개월인가 자기가 이거를 풀기 위해서 당의 여론을 통해서 많은 로비를 했던 것 같아요. 자기는 억울하다. 그런데 5개월 동안 아무런 답이 없이 침묵으로 밀고 가니까 이래선 내가 안 되겠다 해서 개인적으로 이 결단을 내린 데에서는 안타까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서른님께서. 네. 저도 우리 당에 있던 좋은 분 한 사람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안타깝죠. 그러나 이 5개월 기다렸다는데 기다릴 동안에 좀 조용히 했었으면 좋을 텐데 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지지자들이 화가 나 있었어요. 화가 나 있다는 게 네. 왜 저런 소리를 하느냐. 네. 그래서 아마 댓글 등등에 가서 좀 당했을 겁니다. 네. 근데 정치 저도 오래 했습니다만은 정치를 해보면은 그런 이 자기 주장하고 안 맞는 사람들이 공격해 오는 경우가 수타이 있습니다. 예. 저도 많이 당해봤습니다. 그건 담담하게 받아야 돼요. 정치하는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예. 그걸 못 받아내고 탈당하거나 하는 거는 그건 지금 뭐라고 그래요? 단기라고 그럴까요? 네. 그 별로 좋은 찬성할 건 아닙니다. 네. 제가 그날 새벽에 아침에 전화로 이 얘기를 하려니까 안 돼가지고 녹음을 남겼습니다. 탈당하지 마라. 네. 이런저런 상황이 있으니까 참고 기다리라. 이랬는데 탈당해버렸는데 네. 찬성할 일은 전혀 아닙니다. 녹음 통화를 못 들은 거 아닐까요? 못 들은지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의도 중에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서른 의원, 국민의힘 홍명표 의원이었습니다. 네, FM 94.5MHz YTN 라디오 황보선 출발새 아침 지금 2부 마치기 전에요. 방금 전 여의도 중계석 시간에 코너에서 더불어민주당 서른 의원, 국민의힘 홍명표 의원과 함께 공수처 그리고 특검 관련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 관련해서 청취자 여러분들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4205번께서는 도대체 공수처 출범 얼마나 기다려야 합니까? 이런 의견 주셨고요. 3359번께서는 국민 65% 특검 찬성합니다. 또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이 밖에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의견 있으시면 샵 0945번 우물정자 0945번으로 50원짜리 유료 문자로 의견 주시면 됩니다. 저는 8시에 3부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